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영감을 준다면 이 지혜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의 공간과 삶의 빛을 더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방 안에 가득 찬 물건들에 둘러싸여 문득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렴하다는 이유로 언젠가 쓸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로 하나둘 사모은 물건들이 이제는 오히려 내 삶의 공간을 잠식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정리라는 행위를 통해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가치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볼까요?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평 가격이 1억 원을 훌쩍 넘는 시대입니다. 제가 최근 강남의 한 새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토록 비싸고 좋은 집에 사시는 분들 중에도 발 디딜 틈 없이 물건을 쌓아두고 사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사는 집의 한 평이 1억 원의 가치를 지녔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당신의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몇 평이나 됩니까? 심한 경우 집 면적의 70%까지 물건으로 채워져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30평 아파트에 살면서 실제 생활하는 공간은 10평 남짓이고 나머지 20평은 그저 물건들의 창고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는 무려 20억 원에 달하는 공간을 죽은 공간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공간을 정리한다는 것은 이처럼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되살리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공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 또한 도둑맞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 평균 30분가량을 집안에서 물건을 찾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이 약 1만 원이니 매일 5천 원씩, 한 달이면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이라는 돈을 허공에 날리고 있는 셈입니다. 물건을 찾느라 낭비된 5천 원은 그저 사라진 돈이지만 그 30분을 자기 개발이나 휴식,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시간은 5만 원, 5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가치로 불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정리는 이처럼 낭비되는 공간과 시간을 되찾아 우리 삶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실천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정리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막막함에 시작조차 못하고 포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정리의 시작은 무작정 치우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집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하겠다는 계획은 너무 거대하고 비현실적입니다. 대신 공간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목표는 것을 정리하기라고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표를 요일별, 시간별로 잘게 쪼갭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는 소파 주변 잡동사니 버리기, 화요일 오전에는 책장에 꽂힌 책들 중 지난 1년간 읽지 않은 책 골라내기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은 막연한 부담감을 줄여주고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게 해 실행력을 높여줍니다. 정리 계획의 기본적인 3단계 구조는 이렇습니다. 첫째, 쓰지 않는 물건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정리의 대전제입니다. 둘째, 가구 배치를 바꿔보는 것입니다. 가구의 위치만 살짝 바꿔도 공간의 흐름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즘은 가구를 쉽게 옮길 수 있는 도구들도 저렴하게 구할 수 있으니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도구를 활용해보세요. 셋째, 남은 물건들을 사용 빈도와 동선을 고려해 아름답고 편리하게 수납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기 전
현재 공간의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진은 내 공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사진을 보며 어디가 가장 문제인지, 무엇부터 바꿔야 할지 계획을 세워보세요. 계획 없는 정리는 항해 지도 없이 바다로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길을 잃고 지쳐 중도에 포기하게 될 뿐입니다. 습관을 만드는 구체적인 훈련법도 있습니다. 저는 100일 정리 챌린지를 추천하곤 합니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100일 동안 매일 정해진 미션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리하고 싶은 공간 사진 찍고 이유 적어보기, 100일 동안 쓰레기 제외하고 물건 100개 버리기 같은 미션입니다. 배달 음식과 함께 온 나무젓가락, 유통기한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낡은 화장품, 한번 입고 옷장 깊숙이 박아둔 유행 지난 옷들. 처음에는 버릴 게 없어 보이지만 막상 시작하면 우리 집엔 버려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겁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친구와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100일 동안 매일 버린 물건 인증샷 찍어서 보내자. 포기하는 사람이 밥 사기. 이런 작은 내기는 정리를 즐거운 게임으로 만들어줍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어느새 정리라는 주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좋은 대화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자꾸 물건을 사들이는 걸까요? 특히 다이소 같은 곳에 가면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어 별 생각 없이 수납도구나 생필품을 집어들곤 합니다. 이게 있으면 정리가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사오지만 막상 집에 와보면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전체적인 인테리어와 어울리지 않아 구석에 방치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외로움이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끊임없이 사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 이사했을 때의 텅 비고 깔끔했던 모습은 불과 몇 달 만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집은 정체불명의 물건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분들께는 물건 정리 이전에 취미와 배움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무엇을 배우고 싶고 어떤 활동을 할 때 즐거운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들인 수많은 인프용 물건들이 과연 어떤 아웃풋, 즉 어떤 성장이나 결과물로 이어졌는지 냉정하게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물건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옷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계절의 경계가 모호해져 사계절 내내 입는 옷이 많아졌습니다. 정말 정리가 필요한 것은 두꺼운 패딩이나 한여름에만 입는 민소매처럼 완전 계절 옷들 뿐입니다. 하지만 집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벌의 패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옷장에 보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죠. 이때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리빙박스에 곱게 개어 보관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말 아끼고 비싼 옷이라면 물품 보관 서비스나 유류 보관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한 달에 몇천 원, 몇만 원의 투자로 집의 귀중한 공간을 확보하고 옷을 곰팡이나 해충으로부터 최상의 상태로 보관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 아닐까요? 또한 우리는 옷을 수납하는 방식만 바꿔도 수납량을 최대 5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걸어야 할 옷을 접어두거나 접어야 할 옷을 걸어두진 않았나요? 서랍장에 옷을 세로로 차곡차곡 수납하면 훨씬 많은 옷을 보관하고 한눈에 찾아보기도 쉽습니다. 옷은 버리는 것만큼이나 제대로 수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소비는 정리의 연장선입니다. 마트에 가기 전 재고 조사표를 만들어 보세요. 거창할 것 없습니다. 냉장고, 팬트리, 욕실 수납장에 각 칸에 무엇이 몇 개나 있는지 간단히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쇼핑 목록을 작성하는 거죠.
계획 없이 마트에 가면 우리는 싸니까, 눈에 보이니까, 기분이 그래서라는 이유로 불필요한 것들을 사게 됩니다. 제가 약 1000여 가구의 한 달치 영수증을 분석해 본 결과 한 가정당 평균 30만 원가량이 불필요한 소비로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면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가족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적금을 부을 수도 평소 갖고 싶었던 것을 살 수도 있는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재고조사를 통한 계획적인 소비는 이 새는 돈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정리를 통해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저 자신도 정리를 통해 삶이 송두리째 바뀐 사람이기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 시달리던 우울감에서 벗어난 분,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정리 후에 거짓말처럼 풀리기 시작한 분의 사례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관계가 놀라울 정도로 단조롭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인맥을 넓힌다며 수많은 모임에 다니느라 시간과 돈, 에너지를 낭비했지만 정작 성공하고 보니 그 시간에 사업을 구상하고 전략을 짜고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정리란 비단 물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시간, 인간관계, 정보 등 우리를 둘러싼 모든 자원을 통제하고 선택하고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정리와 성공, 정리와 우리가 원하는 삶은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루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미루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습니다. 비가 와서, 기분이 안 좋아서, 피곤해서.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미루는 것은 오히려 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과금 납부를 미뤄 연체료를 내고 건강검진을 미뤄 병을 키우고 소중한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미루다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은 5분 규칙입니다. 어떤 해야 할 일이 떠올랐을 때 이 일이 5분 안에 끝낼 수 있는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하는 겁니다. 우편물 정리하기, 이메일 답장하기, 설거지하기, 친구에게 짧은 안부 문자 보내기. 이 모든 것은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질지라도 그 5분의 실천이 쌓여 당신의 삶을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지금까지 미뤄왔던 일들의 목록을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아마 100개도 넘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목록을 보며 5분 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체크해보세요. 놀랍게도 30% 이상이 5분이면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일 겁니다. 오늘 그중 단 한두 개라도 실천해보는 겁니다. 잊고 지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5분, 가고 싶었던 장소를 예약하는 5분,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시작하는 5분. 미국의 자기개발 전문가 그레첸 루비는 말했습니다. 불행은 미룸에서 온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결코 미루지 않습니다. 행복은 누군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거창한 성취 끝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작은 실천 안에 있습니다.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미루는 것이지, 하다가 멈추는 것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공간이, 그리고 당신의 삶이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 진정한 가치와 의미로 채워지기를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영감을 준다면 이 지혜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의 공간과 삶의 빛을 더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방 안에 가득 찬 물건들에 둘러싸여 문득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렴하다는 이유로 언젠가 쓸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로 하나둘 사모은 물건들이 이제는 오히려 내 삶의 공간을 잠식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정리라는 행위를 통해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가치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볼까요?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평 가격이 1억 원을 훌쩍 넘는 시대입니다. 제가 최근 강남의 한 새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토록 비싸고 좋은 집에 사시는 분들 중에도 발 디딜 틈 없이 물건을 쌓아두고 사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사는 집의 한 평이 1억 원의 가치를 지녔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당신의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몇 평이나 됩니까? 심한 경우 집 면적의 70%까지 물건으로 채워져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30평 아파트에 살면서 실제 생활하는 공간은 10평 남짓이고 나머지 20평은 그저 물건들의 창고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는 무려 20억 원에 달하는 공간을 죽은 공간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공간을 정리한다는 것은 이처럼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되살리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공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 또한 도둑맞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 평균 30분가량을 집안에서 물건을 찾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이 약 1만 원이니 매일 5천 원씩, 한 달이면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이라는 돈을 허공에 날리고 있는 셈입니다. 물건을 찾느라 낭비된 5천 원은 그저 사라진 돈이지만 그 30분을 자기 개발이나 휴식,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시간은 5만 원, 5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가치로 불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정리는 이처럼 낭비되는 공간과 시간을 되찾아 우리 삶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실천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정리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막막함에 시작조차 못하고 포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정리의 시작은 무작정 치우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집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하겠다는 계획은 너무 거대하고 비현실적입니다. 대신 공간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목표는 것을 정리하기라고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표를 요일별, 시간별로 잘게 쪼갭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는 소파 주변 잡동사니 버리기, 화요일 오전에는 책장에 꽂힌 책들 중 지난 1년간 읽지 않은 책 골라내기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은 막연한 부담감을 줄여주고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게 해 실행력을 높여줍니다. 정리 계획의 기본적인 3단계 구조는 이렇습니다. 첫째, 쓰지 않는 물건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정리의 대전제입니다. 둘째, 가구 배치를 바꿔보는 것입니다. 가구의 위치만 살짝 바꿔도 공간의 흐름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즘은 가구를 쉽게 옮길 수 있는 도구들도 저렴하게 구할 수 있으니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도구를 활용해보세요. 셋째, 남은 물건들을 사용 빈도와 동선을 고려해 아름답고 편리하게 수납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기 전 현재 공간의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진은 내 공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사진을 보며 어디가 가장 문제인지, 무엇부터 바꿔야 할지 계획을 세워보세요.
계획 없는 정리는 항해지도 없이 바다로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길을 잃고 지쳐 중도에 포기하게 될 뿐입니다. 습관을 만드는 구체적인 훈련법도 있습니다. 저는 100일 정리 챌린지를 추천하곤 합니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100일 동안 매일 정해진 미션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리하고 싶은 공간 사진 찍고 이유 적어보기, 100일 동안 쓰레기 제외하고 물건 100개 버리기 같은 미션입니다. 배달음식과 함께 온 나무젓가락, 유통기한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낡은 화장품, 한번 입고 옷장 깊숙이 박아둔 유행 지난 옷들. 처음에는 버릴 게 없어 보이지만 막상 시작하면 우리 집엔 버려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겁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친구와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100일 동안 매일 버린 물건 인증샷 찍어서 보내자. 포기하는 사람이 밥 사기. 이런 작은 내기는 정리를 즐거운 게임으로 만들어줍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어느새 정리라는 주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좋은 대화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자꾸 물건을 사들이는 걸까요? 특히 다이소 같은 곳에 가면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어 별 생각 없이 수납도구나 생필품을 집어들곤 합니다. 이게 있으면 정리가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사오지만 막상 집에 와보면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전체적인 인테리어와 어울리지 않아 구석에 방치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외로움이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끊임없이 사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 이사했을 때의 텅 비고 깔끔했던 모습은 불과 몇 달 만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집은 정체불명의 물건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분들께는 물건 정리 이전에 취미와 배움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무엇을 배우고 싶고 어떤 활동을 할 때 즐거운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들인 수많은 인프용 물건들이 과연 어떤 아웃풋, 즉 어떤 성장이나 결과물로 이어졌는지 냉정하게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물건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옷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계절의 경계가 모호해져 사계절 내내 입는 옷이 많아졌습니다. 정말 정리가 필요한 것은 두꺼운 패딩이나 한여름에만 입는 민소매처럼 완전 계절 옷들 뿐입니다. 하지만 집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벌의 패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옷장에 보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죠. 이때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리빙박스에 곱게 개어 보관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말 아끼고 비싼 옷이라면 물품 보관 서비스나 유류 보관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한 달에 몇천 원, 몇만 원의 투자로 집에 귀중한 공간을 확보하고 옷을 곰팡이나 해충으로부터 최상의 상태로 보관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 아닐까요? 또한 우리는 옷을 수납하는 방식만 바꿔도 수납량을 최대 5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걸어야 할 옷을 접어두거나 접어야 할 옷을 걸어두진 않았나요? 서랍장에 옷을 세로로 차곡차곡 수납하면 훨씬 많은 옷을 보관하고 한눈에 찾아보기도 쉽습니다. 옷은 버리는 것만큼이나 제대로 수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소비는 정리의 연장선입니다. 마트에 가기 전 재고 조사표를 만들어 보세요. 거창할 것 없습니다. 냉장고, 팬트리, 욕실 수납장에 각 칸에 무엇이 몇 개나 있는지 간단히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쇼핑 목록을 작성하는 거죠. 계획 없이 마트에 가면 우리는 싸니까, 눈에 보이니까, 기분이 그래서라는 이유로 불필요한 것들을 사게 됩니다. 제가 약 1000여 가구의 한 달치 영수증을 분석해 본 결과 한 가정당 평균 30만 원가량이 불필요한 소비로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면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가족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적금을 부을 수도 평소 갖고 싶었던 것을 살 수도 있는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재고조사를 통한 계획적인 소비는 이 새는 돈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정리를 통해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저 자신도 정리를 통해 삶이 송두리째 바뀐 사람이기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 시달리던 우울감에서 벗어난 분,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정리 후에 거짓말처럼 풀리기 시작한 분의 사례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관계가 놀라울 정도로 단조롭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인맥을 넓힌다며 수많은 모임에 다니느라 시간과 돈, 에너지를 낭비했지만 정작 성공하고 보니 그 시간에 사업을 구상하고 전략을 짜고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정리란 비단 물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시간, 인간관계, 정보 등 우리를 둘러싼 모든 자원을 통제하고 선택하고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정리와 성공, 정리와 우리가 원하는 삶은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루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미루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습니다. 비가 와서, 기분이 안 좋아서, 피곤해서.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미루는 것은 오히려 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과금 납부를 미뤄 연체료를 내고 건강검진을 미뤄 병을 키우고 소중한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미루다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은 5분 규칙입니다. 어떤 해야 할 일이 떠올랐을 때 이 일이 5분 안에 끝낼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하는 겁니다. 우편물 정리하기, 이메일 답장하기, 설거지하기, 친구에게 짧은 안부 문자 보내기. 이 모든 것은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질지라도 그 5분의 실천이 쌓여 당신의 삶을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지금까지 미뤄왔던 일들의 목록을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아마 100개도 넘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목록을 보며 5분 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체크해보세요. 놀랍게도 30% 이상이 5분이면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일 겁니다. 오늘 그중 단 한두 개라도 실천해보는 겁니다. 잊고 지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5분, 가고 싶었던 장소를 예약하는 5분,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시작하는 5분. 미국의 자기개발 전문가 그레첸 루비는 말했습니다. 불행은 미룸에서 온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결코 미루지 않습니다. 행복은 누군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거창한 성취 끝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작은 실천 안에 있습니다.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미루는 것이지, 하다가 멈추는 것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공간이, 그리고 당신의 삶이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 진정한 가치와 의미로 채워지기를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영감을 준다면 이 지혜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의 공간과 삶의 빛을 더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방 안에 가득 찬 물건들에 둘러싸여 문득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렴하다는 이유로 언젠가 쓸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로
하나둘 사모은 물건들이 이제는 오히려 내 삶의 공간을 잠식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정리라는 행위를 통해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가치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볼까요?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평 가격이 1억 원을 훌쩍 넘는 시대입니다. 제가 최근 강남의 한 새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토록 비싸고 좋은 집에 사시는 분들 중에도 발 디딜 틈 없이 물건을 쌓아두고 사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사는 집의 한 평이 1억 원의 가치를 지녔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당신의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몇 평이나 됩니까? 심한 경우 집 면적의 70%까지 물건으로 채워져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30평 아파트에 살면서 실제 생활하는 공간은 10평 남짓이고 나머지 20평은 그저 물건들의 창고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는 무려 20억 원에 달하는 공간을 죽은 공간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공간을 정리한다는 것은 이처럼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되살리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공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 또한 도둑맞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 평균 30분가량을 집안에서 물건을 찾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이 약 1만 원이니 매일 5천 원씩, 한 달이면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이라는 돈을 허공에 날리고 있는 셈입니다. 물건을 찾느라 낭비된 5천 원은 그저 사라진 돈이지만 그 30분을 자기 개발이나 휴식,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시간은 5만 원, 5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가치로 불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정리는 이처럼 낭비되는 공간과 시간을 되찾아 우리 삶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실천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정리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막막함에 시작조차 못하고 포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정리의 시작은 무작정 치우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집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하겠다는 계획은 너무 거대하고 비현실적입니다. 대신 공간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목표는 것을 정리하기라고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표를 요일별, 시간별로 잘게 쪼갭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는 소파 주변 잡동사니 버리기, 화요일 오전에는 책장에 꽂힌 책들 중 지난 1년간 읽지 않은 책 골라내기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은 막연한 부담감을 줄여주고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게 해 실행력을 높여줍니다. 정리 계획의 기본적인 3단계 구조는 이렇습니다. 첫째, 쓰지 않는 물건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정리의 대전제입니다. 둘째, 가구 배치를 바꿔보는 것입니다. 가구의 위치만 살짝 바꿔도 공간의 흐름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즘은 가구를 쉽게 옮길 수 있는 도구들도 저렴하게 구할 수 있으니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도구를 활용해보세요. 셋째, 남은 물건들을 사용 빈도와 동선을 고려해 아름답고 편리하게 수납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기 전 현재 공간의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진은 내 공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사진을 보며 어디가 가장 문제인지, 무엇부터 바꿔야 할지 계획을 세워보세요. 계획 없는 정리는 항해 지도 없이 바다로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길을 잃고 지쳐 중도에 포기하게 될 뿐입니다. 습관을 만드는 구체적인 훈련법도 있습니다. 저는 100일 정리 챌린지를 추천하곤 합니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100일 동안 매일 정해진 미션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리하고 싶은 공간 사진 찍고 이유 적어보기, 100일 동안 쓰레기 제외하고 물건 100개 버리기 같은 미션입니다. 배달음식과 함께 온 나무젓가락, 유통기한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낡은 화장품, 한번 입고 옷장 깊숙이 박아둔 유행 지난 옷들. 처음에는 버릴 게 없어 보이지만 막상 시작하면 우리 집엔 버려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겁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친구와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100일 동안 매일 버린 물건 인증샷 찍어서 보내자. 포기하는 사람이 밥 사기. 이런 작은 내기는 정리를 즐거운 게임으로 만들어줍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어느새 정리라는 주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좋은 대화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자꾸 물건을 사들이는 걸까요? 특히 다이소 같은 곳에 가면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어 별 생각 없이 수납도구나 생필품을 집어들곤 합니다. 이게 있으면 정리가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사오지만 막상 집에 와보면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전체적인 인테리어와 어울리지 않아 구석에 방치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외로움이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끊임없이 사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 이사했을 때의 텅 비고 깔끔했던 모습은 불과 몇 달 만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집은 정체불명의 물건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분들께는 물건 정리 이전에 취미와 배움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무엇을 배우고 싶고 어떤 활동을 할 때 즐거운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들인 수많은 인프용 물건들이 과연 어떤 아웃풋, 즉 어떤 성장이나 결과물로 이어졌는지 냉정하게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물건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옷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계절의 경계가 모호해져 사계절 내내 입는 옷이 많아졌습니다. 정말 정리가 필요한 것은 두꺼운 패딩이나 한여름에만 입는 민소매처럼 완전 계절 옷들 뿐입니다. 하지만 집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벌의 패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옷장에 보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죠. 이때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리빙박스에 곱게 개어 보관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말 아끼고 비싼 옷이라면 물품 보관 서비스나 유류 보관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한 달에 몇천 원, 몇만 원의 투자로 집의 귀중한 공간을 확보하고 옷을 곰팡이나 해충으로부터 최상의 상태로 보관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 아닐까요? 또한 우리는 옷을 수납하는 방식만 바꿔도 수납량을 최대 5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걸어야 할 옷을 접어두거나 접어야 할 옷을 걸어두진 않았나요? 서랍장에 옷을 세로로 차곡차곡 수납하면 훨씬 많은 옷을 보관하고 한눈에 찾아보기도 쉽습니다. 옷은 버리는 것만큼이나 제대로 수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소비는 정리의 연장선입니다. 마트에 가기 전 재고 조사표를 만들어 보세요. 거창할 것 없습니다. 냉장고, 팬트리, 욕실 수납장에 각 칸에 무엇이 몇 개나 있는지 간단히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쇼핑 목록을 작성하는 거죠. 계획 없이 마트에 가면 우리는 싸니까, 눈에 보이니까, 기분이 그래서라는 이유로 불필요한 것들을 사게 됩니다. 제가 약 1000여 가구의 한 달치 영수증을 분석해 본 결과 한 가정당 평균 30만 원가량이 불필요한 소비로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면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가족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적금을 부을 수도 평소 갖고 싶었던 것을 살 수도 있는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재고 조사를 통한 계획적인 소비는
이 세는 돈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정리를 통해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저 자신도 정리를 통해 삶이 송두리째 바뀐 사람이기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 시달리던 우울감에서 벗어난 분,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정리 후에 거짓말처럼 풀리기 시작한 분의 사례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관계가 놀라울 정도로 단조롭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인맥을 넓힌다며 수많은 모임에 다니느라 시간과 돈, 에너지를 낭비했지만 정작 성공하고 보니 그 시간에 사업을 구상하고 전략을 짜고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정리란 비단 물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시간, 인간관계, 정보 등 우리를 둘러싼 모든 자원을 통제하고 선택하고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정리와 성공, 정리와 우리가 원하는 삶은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루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미루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습니다. 비가 와서, 기분이 안 좋아서, 피곤해서.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미루는 것은 오히려 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과금 납부를 미뤄 연체료를 내고 건강검진을 미뤄 병을 키우고 소중한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미루다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은 5분 규칙입니다. 어떤 해야 할 일이 떠올랐을 때 이 일이 5분 안에 끝낼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하는 겁니다. 우편물 정리하기, 이메일 답장하기, 설거지하기, 친구에게 짧은 안부 문자 보내기. 이 모든 것은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질지라도 그 5분의 실천이 쌓여 당신의 삶을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지금까지 미뤄왔던 일들의 목록을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아마 100개도 넘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목록을 보며 5분 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체크해보세요. 놀랍게도 30% 이상이 5분이면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일 겁니다. 오늘 그중 단 한두 개라도 실천해보는 겁니다. 잊고 지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5분, 가고 싶었던 장소를 예약하는 5분,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시작하는 5분. 미국의 자기개발 전문가 그레첸 루비는 말했습니다. 불행은 미룸에서 온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결코 미루지 않습니다. 행복은 누군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거창한 성취 끝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작은 실천 안에 있습니다.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미루는 것이지, 하다가 멈추는 것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공간이, 그리고 당신의 삶이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 진정한 가치와 의미로 채워지기를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영감을 준다면 이 지혜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의 공간과 삶의 빛을 더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방 안에 가득 찬 물건들에 둘러싸여 문득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렴하다는 이유로 언젠가 쓸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로 하나둘 사모은 물건들이 이제는 오히려 내 삶의 공간을 잠식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정리라는 행위를 통해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가치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볼까요?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평 가격이 1억 원을 훌쩍 넘는 시대입니다. 제가 최근 강남의 한 새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토록 비싸고 좋은 집에 사시는 분들 중에도 발 디딜 틈 없이 물건을 쌓아두고 사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사는 집의 한 평이 1억 원의 가치를 지녔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당신의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몇 평이나 됩니까? 심한 경우 집 면적의 70%까지 물건으로 채워져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30평 아파트에 살면서 실제 생활하는 공간은 10평 남짓이고 나머지 20평은 그저 물건들의 창고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는 무려 20억 원에 달하는 공간을 죽은 공간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공간을 정리한다는 것은 이처럼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되살리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공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 또한 도둑맞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 평균 30분가량을 집안에서 물건을 찾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이 약 1만 원이니 매일 5천 원씩, 한 달이면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이라는 돈을 허공에 날리고 있는 셈입니다. 물건을 찾느라 낭비된 5천 원은 그저 사라진 돈이지만 그 30분을 자기 개발이나 휴식,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시간은 5만 원, 5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가치로 불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정리는 이처럼 낭비되는 공간과 시간을 되찾아 우리 삶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실천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정리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막막함에 시작조차 못하고 포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정리의 시작은 무작정 치우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집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하겠다는 계획은 너무 거대하고 비현실적입니다. 대신 공간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목표는 것을 정리하기라고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표를 요일별, 시간별로 잘게 쪼갭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는 소파 주변 잡동사니 버리기, 화요일 오전에는 책장에 꽂힌 책들 중 지난 1년간 읽지 않은 책 골라내기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은 막연한 부담감을 줄여주고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게 해 실행력을 높여줍니다. 정리 계획의 기본적인 3단계 구조는 이렇습니다. 첫째, 쓰지 않는 물건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정리의 대전제입니다. 둘째, 가구 배치를 바꿔보는 것입니다. 가구의 위치만 살짝 바꿔도 공간의 흐름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즘은 가구를 쉽게 옮길 수 있는 도구들도 저렴하게 구할 수 있으니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도구를 활용해보세요. 셋째, 남은 물건들을 사용 빈도와 동선을 고려해 아름답고 편리하게 수납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기 전 현재 공간의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진은 내 공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사진을 보며 어디가 가장 문제인지, 무엇부터 바꿔야 할지 계획을 세워보세요. 계획 없는 정리는 항해지도 없이 바다로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길을 잃고 지쳐 중도에 포기하게 될 뿐입니다. 습관을 만드는 구체적인 훈련법도 있습니다. 저는 100일 정리 챌린지를 추천하곤 합니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100일 동안 매일 정해진 미션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리하고 싶은 공간 사진 찍고 이유 적어보기, 100일 동안 쓰레기 제외하고 물건 100개 버리기 같은 미션입니다. 배달 음식과 함께 온 나무젓가락,
유통기한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낡은 화장품, 한 번 입고 옷장 깊숙이 박아둔 유행 지난 옷들. 처음에는 버릴 게 없어 보이지만 막상 시작하면 우리 집엔 버려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겁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친구와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100일 동안 매일 버린 물건 인증샷 찍어서 보내자. 포기하는 사람이 밥 사기. 이런 작은 내기는 정리를 즐거운 게임으로 만들어줍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어느새 정리라는 주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좋은 대화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자꾸 물건을 사들이는 걸까요? 특히 다이소 같은 곳에 가면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어 별 생각 없이 수납도구나 생필품을 집어들곤 합니다. 이게 있으면 정리가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사오지만 막상 집에 와보면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전체적인 인테리어와 어울리지 않아 구석에 방치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외로움이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끊임없이 사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 이사했을 때의 텅 비고 깔끔했던 모습은 불과 몇 달 만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집은 정체불명의 물건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분들께는 물건 정리 이전에 취미와 배움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무엇을 배우고 싶고 어떤 활동을 할 때 즐거운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들인 수많은 인프용 물건들이 과연 어떤 아웃풋, 즉 어떤 성장이나 결과물로 이어졌는지 냉정하게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물건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옷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계절의 경계가 모호해져 사계절 내내 입는 옷이 많아졌습니다. 정말 정리가 필요한 것은 두꺼운 패딩이나 한여름에만 입는 민소매처럼 완전 계절 옷들뿐입니다. 하지만 집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벌의 패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옷장에 보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죠. 이때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리빙박스에 곱게 개어 보관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말 아끼고 비싼 옷이라면 물품 보관 서비스나 유류 보관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한 달에 몇천 원, 몇만 원의 투자로 집의 귀중한 공간을 확보하고 옷을 곰팡이나 해충으로부터 최상의 상태로 보관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 아닐까요? 또한 우리는 옷을 수납하는 방식만 바꿔도 수납량을 최대 5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걸어야 할 옷을 접어두거나 접어야 할 옷을 걸어두진 않았나요? 서랍장에 옷을 세로로 차곡차곡 수납하면 훨씬 많은 옷을 보관하고 한눈에 찾아보기도 쉽습니다. 옷은 버리는 것만큼이나 제대로 수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소비는 정리의 연장선입니다. 마트에 가기 전 재고 조사표를 만들어 보세요. 거창할 것 없습니다. 냉장고, 팬트리, 욕실 수납장에 각 칸에 무엇이 몇 개나 있는지 간단히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쇼핑 목록을 작성하는 거죠. 계획 없이 마트에 가면 우리는 싸니까, 눈에 보이니까, 기분이 그래서라는 이유로 불필요한 것들을 사게 됩니다. 제가 약 1000여 가구의 한 달치 영수증을 분석해 본 결과 한 가정당 평균 30만 원가량이 불필요한 소비로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면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가족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적금을 부을 수도 평소 갖고 싶었던 것을 살 수도 있는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재고조사를 통한 계획적인 소비는 이 새는 돈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정리를 통해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저 자신도 정리를 통해 삶이 송두리째 바뀐 사람이기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 시달리던 우울감에서 벗어난 분,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정리 후에 거짓말처럼 풀리기 시작한 분의 사례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관계가 놀라울 정도로 단조롭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인맥을 넓힌다며 수많은 모임에 다니느라 시간과 돈, 에너지를 낭비했지만 정작 성공하고 보니 그 시간에 사업을 구상하고 전략을 짜고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정리란 비단 물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시간, 인간관계, 정보 등 우리를 둘러싼 모든 자원을 통제하고 선택하고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정리와 성공, 정리와 우리가 원하는 삶은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루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미루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습니다. 비가 와서, 기분이 안 좋아서, 피곤해서.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미루는 것은 오히려 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과금 납부를 미뤄 연체료를 내고 건강검진을 미뤄 병을 키우고 소중한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미루다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은 5분 규칙입니다. 어떤 해야 할 일이 떠올랐을 때 이 일이 5분 안에 끝낼 수 있는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하는 겁니다. 우편물 정리하기, 이메일 답장하기, 설거지하기, 친구에게 짧은 안부 문자 보내기. 이 모든 것은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질지라도 그 5분의 실천이 쌓여 당신의 삶을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지금까지 미뤄왔던 일들의 목록을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아마 100개도 넘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목록을 보며 5분 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체크해보세요. 놀랍게도 30% 이상이 5분이면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일 겁니다. 오늘 그중 단 한두 개라도 실천해보는 겁니다. 잊고 지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5분, 가고 싶었던 장소를 예약하는 5분,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시작하는 5분. 미국의 자기개발 전문가 그레첸 루비는 말했습니다. 불행은 미룸에서 온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결코 미루지 않습니다. 행복은 누군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거창한 성취 끝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작은 실천 안에 있습니다.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미루는 것이지, 하다가 멈추는 것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공간이, 그리고 당신의 삶이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 진정한 가치와 의미로 채워지기를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영감을 준다면 이 지혜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의 공간과 삶의 빛을 더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방 안에 가득 찬 물건들에 둘러싸여 문득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렴하다는 이유로 언젠가 쓸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로 하나둘 사모은 물건들이 이제는 오히려 내 삶의 공간을 잠식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정리라는 행위를 통해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가치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볼까요?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평 가격이 1억 원을 훌쩍 넘는 시대입니다. 제가 최근 강남의 한 새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토록 비싸고 좋은 집에 사시는 분들 중에도 발 디딜 틈 없이 물건을 쌓아두고 사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자,